안녕하세요. 해외 시선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의 경쟁력이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로이터 통신, BBC 등은 중국이 50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다며 가파르게 빨라지고 있는 중국의 인구 감소가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베이징에 기반을 둔 중국 세계화 센터의 황원정 연구원은 중국의 인구 감소와 그 규모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빠르고 거대하다며 이대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국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인구 감소는 1979년 실시된 일명 산하제한 정책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1950년대 베이징 대학 총장이던 마엔추 경제학 교수가 최초 주장한 이론으로 중국은 인구가 많은 데 비해 토지가 적어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면 적당히 인구 성장을 제한하는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중국의 주석이었던 마오쩌둥은 이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반려했었고 그렇게 산하 제한 정책이 묻히나 싶었지만 1960년대 후반 중국 내 식량 부족 문제가 크게 심각해면서 결국 중국 정부는 산하 제한 정책을 국책으로 지정하여 최근까지 강력하게 추진해 왔었습니다. 오로지 중국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이 특수한 정책은 부부가 자녀 1명 이상을 낳을 수 없도록 규제하고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강력한 정책이었습니다. 실제로 공산당원이나 정부 공무원 등 힘께나 쓴다는 중국의 관리들도 만약 이를 어겼다가는 당내에서 처벌을 받거나 직무해제를 당하는 등 향후 출세길 자체가 영영 막혀버릴 정도로 중국 정부는 산하 제한 정책에 진심이었습니다. 중국의 산하 제한 정책이 얼마나 엄격한지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지난 2012년 6월 중국 서부 산시성의 한 시골 마을에서는 산하 제한 정책을 위반하고 임신한 한 농촌 여성이 4만 위안, 한국 돈으로 약 750만 원의 벌금을 내지 못해 결국 임신 8개월임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중절 수술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해외에도 보도된 이 사건의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살인이나 다름없다며 비판했지만 중국 정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숨겨진 1,000만 명의 2000년대생 중국인들이 새롭게 통계에 추가되어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 이들은 산하 제한 정책 때문에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았다가 최근 들어 산하 제한 정책이 다소 완화되면서 새롭게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모두 포함하더라도 중국의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더 나아가 중국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중국 정부가 고민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중국에게 있어선 인구 감소 문제보다 고령화가 더욱더 치명적인 문제인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의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전체 인구의 6.9%에 불과했지만 2015년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2.2억 명으로 총 인구의 16.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50년에는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중국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UN 통계에 따르면 2030년에는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 인구만으로 미국의 총인구 수인 3억 명을 추월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중국인 10명 중 3명이 노인이 되는 셈인데요. 사실 고령화 문제는 중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한국을 비롯한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도 모두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 비용 증가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고령화는 한국이나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중국의 경제 자체를 뒤흔들 수 있어 문제가 크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은 개발도상국이 일정 시점에 이르러 저임금 노동자가 고갈되면서 임금이 급등하고 성장이 둔화되는 현상을 의미하는 루이스 전환점에 접어들었으며 이로 인해 인구 보너스 효과가 소멸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중국의 고도 성장을 뒷받침해왔던 인구 보너스 효과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일명 농민공들이 낮은 임금을 받아가며 일을 했기에 세계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와 함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저렴한 임금으로 부려먹던 농민공의 수가 줄어들자 노동력 부족에 따른 임금 인상으로 인한 생산 비용이 증가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나이키의 경우 갈수록 높아지는 임금을 견디지 못하고 운동화 생산 기지를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등 노동 집약형 기업들의 중국 탈출 러시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중국의 사회구조 변화는 모든 개발도상국들이 겪는 하나의 진통이지만 유독 중국에게만 치명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 칭화대가 발표한 중국 노령사회 및 양로보장 발전 보고에 따르면 중국이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27년으로 115년의 프랑스나 85년의 스웨덴에 비해 상당히 빠르다고 발표했는데 바로 이 점이 중국의 최대 문제라고 합니다. 한국이나 미국, 일본의 경우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을 때 1인당 GDP는 각각 한국 27,000달러, 미국 24,000달러, 일본은 3만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1만 달러를 간넘긴 경제력이 만개하지 않은 시점에서 고령화 사회를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발전이 너무 빠르다 보니 고령화 폭탄도 빠르게 다가온 것인데요. 문제는 공산당식 독재 정치로도 이는 해결할 수 없는 난제라는 점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부담으로 노동인구가 줄면 경제 성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에 반해 부양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중국의 노령연금 문제가 발등에 불인데 한국의 국민연금 역할을 하는 중국의 노령연금은 이미 2013년부터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제는 한 해에 약 350조 원을 정부 재정으로 보조하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10년 안에 노령연금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2050년에는 이 연금을 수령하는 인구와 납입하는 인구가 비슷해져 결국 노령연금이 크게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회보장 비용을 절대로 우습게 볼 수 없는 이유는 일본의 경우도 결국 사회보장 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재정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몇십 년으로 통칭되는 일본은 2000년대 들어 암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화가 비교적 천천히 진행되던 시절에는 국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고령화로 인해 사회보장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자 결국 재정 적자에 이르렀고 늘어만 가는 사회보장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던 일본 정부는 결국 소비세를 올리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일본의 경우 준 기축통화의 지위를 이용해 재정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뽑아내 그럭저럭 버티고는 있지만 중국은 이런 방법이 불가능하고 앞서 언급했듯이 1인당 GDP가 낮고 공산당 정치로 인해 문화적 괴리감이 커 이민을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올해 4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인구 변화가 가져올 위험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 국가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중국 최고 국가 권력 기관의 집행기관이자 행정기관인 중국 국무원은 지난 24일 급속한 고령화를 막기 위해 실버 경제를 적극 육성해 고령화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한국이나 미국 등의 선진국 노년층이 은퇴 전 재산을 모아두는 것과는 달리 중국의 노년층은 부유해지기 전에 늙어버린다며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를 돌보는데 탈진해 버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빠르게 발전한 만큼 빠르게 고령화에 덫에 빠진 것 같습니다. 다만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는 비단 일본, 중국만의 문제가 아닌 한국의 문제이기도 하기에 한국 정부도 슬기롭게 잘 대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